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마치 경제 교과서에나 가능할 법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는 뜨겁게 성장하는데 물가는 차분하다? 보통은 양립하기 어려운 이런 조합들이 실제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4.3%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는데 정작 인플레이션 지표 근원 PCE는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물가가 안정돼 있다. 이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로 믿기 힘든 하지만 매우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통 경제가 뜨거워지면요 물가도 덩달아 뛰기 마련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이 골디락스 연착륙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고용지표까지도 묘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는 작년에 비해서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열시키면서 성장의 엔진은 돌고 있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최근에 한 달 평균 주당 1만 1천 명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당 1만 6천 명 이상 늘던 것이 둔화된 건데 일자리 증가세가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식은 고용시장, 안정된 물가,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률까지도 이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조합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현재 미국 월가에서는 이거 진짜로 연착륙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착륙 신호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준의 태도 변화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인플레 잡겠다고 가파르게 금리 올리던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2%대까지 내려왔다면 이제 더 이상 세게 조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최근 연준은 움직임을 약간 바꾸기 시작을 했고 12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내렸죠. 그리고 양적 긴축 QT도 멈추겠다는 신호를 줬죠.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걸 멈추고 필요하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다라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줄을 재던 시대에서 이제는 푸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시중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 그리고 시중의 자금이 풍부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금융시장에 막대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채권시장을 볼까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또 떨어지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됐습니다. 이 그동안 금리 상승에 신음하던 채권 가격들은 반등하고 있죠. 이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도 이제 가격이 오르는구나 하면서 채권 매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더 직접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이 금리가 높을 때 눌려있던 성장주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거고 미래 이득에 대한 탈익률이 낮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4분기 들어서 연준의 정책 전환 신호에 힘입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탔죠. 돈이 풀리면 위험자산이 오른다는 이 익숙한 공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중요한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서면은 보통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갑니다.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정점 대비했을 때 조금 내려온 모습이 나타나죠. 비달러권 국가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입니다. 이 그동안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었던 나라들,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 부채가 많은 국가라거나 수출 경쟁력을 잃었던 기업들, 한숨 돌릴 수가 있겠죠. 이 실제로 최근에 원화나 유로화 가치도 연말 들어가지고 강세를 보였었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만 쳐다보다가 이제 다시 신흥시장이나 유럽으로도 분산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돼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호황 소식에 굴이나 산업금속 가격이 지지를 받았고요. 유가도 글로벌 수요 기대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물가가 잡힌 미국 덕분에 투기적인 과열은 진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는 배럴당 7, 80달러대 여기서 큰 폭으로 치솟지 않고 안정적이고요. 말 그대로 수요랑 공급이 균형을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거시경제 이야기를 암호화폐랑 비트코인 관점에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이 겉보기에 미국 경기 호황,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유동성 증가 이런 얘기들은 크립토 투자자랑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이 이런 거시 변화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왔다는 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던 시기 돌이켜보면 언제였죠? 2020년에서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일제히 돈을 풀고 제로금리를 만들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유동성 파티 속에서 비트코인과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폭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2022년에서 2023년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전 세계가 동시에 금리 인상에 나선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분의 1 토막이 났었고요. 이렇게 유동성의 증가, 감소, 그리고 금리의 높고 낮음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호재가 줄줄이 있던 2025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로
11월로 갈수록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12만 달러를 넘어가던 비트코인이 11월에 8만 달러 초반까지 미끄러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너무 앞서갔던 기대감에 대한 냉정한 현실 확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문에서 뉴스에 판 전형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고, 이 연준의 피벗이니 ETF 승인이니 이런 소문과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돼서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막상 연말 가까워져 보니까 가격이 과열권에 있었던 거죠. 시장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왔나 이러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기술적으로도 한 차례 조정이 나올 만한 포지션 쏠림이 있었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한쪽 방향 베팅이 취소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출렁였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야말로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너무 뻔한 호재에 모두가 한쪽으로 몰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 말이죠. 이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자산보다도 참가자들의 변동성이나 이 군집 심리가 강력하다 보니까요. 이런 식의 과열과 급냉의 사이클이 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025년 하반기의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요, 사실은 건강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차익을 노리던 투기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진짜 장기 투자자들과 기관 자금 위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1월 급락장에서 1년에서 5년가량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중기 보유자들이 지갑에서 코인을 상당히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움직임들은 팔았다는 뜻이죠. 반면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지갑들은 거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들 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판다. 이런 강력한 큰손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상장 기업이나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입니다. 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미국의 한 상장사는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했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들고 있는 회사들, 시장의 저점마다 꾸준히 매수에 나서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도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짚었던 것처럼 거시경제 환경은 2026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고, 만약에 2026년 진짜 연준이 금리 몇 차례 더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온다면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은 상당한 순풍이 될 겁니다. 달러 약세, 유동성 증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역사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써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 채널이 활짝 열렸고, 이전 주기랑은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도 존재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연착륙과 함께 시작될 수도 있는 글로벌 유동성 파티에서 비트코인이 정식적으로 초대장을 받은 셈이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의 학습 효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직선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 상반기 정말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 소문에서 뉴스에 파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기대감을 안고 선반영된 자산들, 정작 호재 실현 시점에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준의 유턴이 생각만큼 빠르지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잡혔다라고는 하겠지만 연준 입장에서 2% 목표는 아직 살짝 높죠. 경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 중에 일부는 내년에 많아봐야 2번 정도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시장의 기대보다 완화 속도가 느릴 때 생기는 이런 실망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규제 환경도 변수입니다. 암호화폐 쪽에서는요, 2025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이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이런 법안까지도 이 규제 명확화 조치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기만 해준다면은 이게 기관 입장에서도 맘 놓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어서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다만 또 반대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나 이거 규제 기조가 강경해지는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거에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봤던 인물이 정책 요직을 맡게 된다면은 이 시장에는 긴장감 요소일 수 있다는 거. 결국 거시경제의 순풍은 불기 시작했지만요. 이 정책과 시장 심리라는 돛을 제대로 활용하셔야지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성장주 투자의 거장 필립 피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거시경제의 순풍과 비트코인의 조정이라는 이런 복잡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들이 호재에 환호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매도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조용하게 매수하는 이런 현명한 소수만이 결국에 시장의 승자가 되었다는 거. 이 지금의 조정은 두려워할 위기가 아니라요, 단단한 바닥을 다지기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라는 거. 이 소란스러운
새로운 뉴스랑 남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세운 원칙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으십시오.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뚝심이 훗날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면 현재의 판단이 흐려지고 그 욕심이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과거 움직임을 부정하거나 그때는 운이 없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억지로 피하려고만 하시면은 정작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현재의 흐름도 보이지가 않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감각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경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예전에 싸게 샀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나중에 더 크게 오른 걸 보고 그때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경우 말이죠. 이 기억이 문제예요. 그 아쉬움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다음 매매에서 이번에 더 오래 버텨야지, 이번에 절대 안 팔아야지, 이런 욕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팔아야 될 자리에서 망설이고 또 수익을 수익으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매매가 반복되게 되는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과 현실적으로 팔아야 될 가격은 다르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시장은 내 아쉬움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요. 과거의 선택을 되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과거의 후회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위치랑 흐름을 기준으로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요. 후회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매매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어렵지만 팔아야 될 돈이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누구나 상승할 때 더 오를 거라는 생각에 매도를 못하고 그 순간 팔아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내 매수 단가까지만 버텨보자 하다가 결국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에 타점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수익 실현과 매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비중이 아니라 적당히 낮은 비중을 조금씩 분할 익절하는 걸 연습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단기 고점 안내드리는 이유, 이 효율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과거를 부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매매는 훨씬 덜 흔들리고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실시간 변동 구간들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고 또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